뉴욕 주지사 캐티 호컬이 말기 환자들, 이제 이른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 지원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당 관행이 내년 초 주에서 합법화될 길을 열었다. 이제 뉴욕주도 이른바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주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이 빨간 표시가 되어져 있는 주들, 하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빨간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 주들이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주들입니다. 저희는 이 안락사 그러면 쉽게 이해하는 단어인데 이제 공식 명칭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의료 지원 자살, 의료 지원 자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호컬 주지사가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주의회와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추정되는 뉴욕주의 말기 환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오면 그러면 원하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전에 합의된 수정안을 포함한 이 법안이 1월에 통과되면 서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통과가 되면 6개월 후에 발효가 될 것이다. 그럼 7월 1일부로 발효가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법안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주의회가 통과시키면 그러면 주지사가 서명해주고 그럼 대체로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뉴욕은 오랫동안 자유의 등대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죽을 권리를 원하는 말기 질환을 앓는 뉴욕 주민들에게 그 자유를 확대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호컬은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면서 어머니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ALS라고 줄여서 얘기한다는데요. 어쨌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그러한 질병을 앓았다는 이야기인데 비록 이 결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결국 입법부와 합의한 추가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 법안이 뉴욕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이 아닌 죽음의 고통을 단축시켜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이전에 통과시킨 법안에는 강요를 방지하고 의사나 종교 관련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장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호걸은 합의에 따라서 추가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처방전이 작성된 시점부터 조제까지 의무적인 5일간의 대기 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안락사 시켜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더라도 최소 5일 이상은 그 약 처방의 대기 기간이 그러니까 그 5일 안에 생각이 바뀌면은 저 안락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여간 참 어쨌든 기타 규정에는 정신건강평가 의무화 그리고 환자의 구두 요청에 대한 음성 또는 영상 녹음, 환자의 사망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증인이나 통역사의 참여 금지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자격 요건을 뉴욕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고 대면 의사 평가를 의무화하며 종교적 성향의 호스피스 제공자의 참여 거부권을 허용하고 위반 행위를 전문직 위법 행위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는 아무리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안락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호스피스에서는 안락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발효일은 서명 후 6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고요. 보건부가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홀먼 시걸이라는 그 뉴욕주의 주 상원 의원은 이 합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의료적 안락사 합의는 불치병으로 인한 고통을 평화롭게 끝내고자 했던 모든 뉴욕 주민에게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안은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단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이죠. 참 말장난을 잘합니다. 이 좌파들은. 자비와 선택 단체에 따르면요. Compassion and Choices라는 단체에 따르면 현재 의료 지원 자살, 그러니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주가 13개 주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2015년부터 그렇습니다. 콜로라도 2016년부터 그랬고요. 델라웨어는 올해부터, 그리고 하와이가 2019년부터, 일리노이주가 올해부터, 그리고 메인주가 2019년부터, 몬태나 2009년부터, 뉴저지 2019년부터, 그리고 뉴멕시코 2021년부터, 오레곤주 가장 오래됐습니다. 오레곤주는 1994년부터 안락사를 허용해 왔답니다. 버몬트주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워싱턴 DC가
워싱턴 DC가 2017년부터 그리고 워싱턴 주가 2009년부터 이 안락사를 허용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50개 주 중에서 13개 주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주들이 허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질서 얘기할 때 저희가 자유,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립니까? 이거는 천부인권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인 신이 인간에게 준 권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부인권,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거죠,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이 그 인간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것이 내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도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천부인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권, 인권의 여러 가지 종류의 인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행복 추구권도 인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생명권이 가장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누구나 다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생명권인데, 이 생명권을 스스로가 뺏어갈 수가 없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명도 누군가에서 받은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고요. 이게 운명적인 것이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내 선택으로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철저하게 내가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시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개념을 깨트리면, 아니 그건 네 거야. 네 몸이야, 네 몸. 네 생명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 해석을 엉뚱한 방향으로 깨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것들이 모두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작입니다. 시작.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내 생명 아니었어? 아니요.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안락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살아있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직 거둬가지 않으셨을 때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